요즘 지하철 사고가 잦습니다. 어제 아침에도요, 서울 지하철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무려 46분간이나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이 수백 명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분단선 선릉역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문제는 지난 5월 금정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폭발 사고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왜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걸까요? 시민들의 그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더 깊이 짚어보죠. 먼저 어제 사고의 목격자입니다. 김광록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지하철을 타고 계셨던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선릉역에 정차를 해서요. 예. 문이 열리자마자 문틈으로 이제 연기가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럼 바깥에서 안으로, 지하철 안으로 연기가 들어왔다고요? 예, 그 밖에서 이제 연기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승객들이 그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안내방송 같은 게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평소에 문이 닫히기 전에 나오는 방송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는 문이 닫힙니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런 방송이요. 예,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해결된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기가 지금 어디서 나는가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위에서 나는 것이 보였는데 이제 그 연기가 차츰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탔는데 예. 이제 그때부터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멈춰서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전체적으로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출발 안 하고 문이 닫힌 채 불이 확 꺼졌다. 예. 그게 그러니까 타고 나서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느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초에서 1분.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잠시 후에 불이 꺼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릉역에 정차하기 전에 플랫폼에 들어서면서 한번 불이 한 반 정도가 나갔었어요. 한 번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전등불이 깜빡한 적이. 분당선에서는 평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분당선이야 새로 만든 열차니까요. 최신식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플랫폼에 나왔다가 다시 탔을 때는 예. 완전히 정전된 것처럼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정말 그때는 좀 굉장히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죠. 약간 패닉 단계였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이제 약간 소리도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20초 정도 후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엄청 급한 걸음으로 이제 다 대피를 나왔는데 5초, 10초 지났나? 진짜 제가 군대 있을 때 생각해보면 수류탄 터지는 듯이 엄청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수류탄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어느 부분에서 났습니까? 전동차 상부에서. 상부에 뭐 이렇게 전기가 전선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도 상부에서 스파크랑 뭐 연기 같은 게 팍 보이면서 펑 하고 터졌어요. 플랫폼 전체가 이제 연기로 뒤덮였죠, 그때. 아까 그 연기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연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다 내린 상태였나요? 플랫폼으로. 예, 다행히 그때는 모두 다 내린 상태. 예. 안내 방송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엔 안 나왔고 지금 내릴 때는 나오긴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때도 방송은 안 났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안내 방송을 하나도 못 들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열차가 점검 중이다라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승객들이 플랫폼으로 나오고 나서 방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철 열차 전체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플랫폼 나오고 나서도 전혀 일체의 그런 방송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승객들이 다 내린 후에 방송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승객들은 플랫폼에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안내방송, 열차 내부에서도 하는 안내방송은 들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두 번을 내렸다 탔다 했는데 그게 다 그냥 승객들이 자의적으로 한 거란 말씀이세요? 예, 한 번도 저희가 그런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 공포의 시간이었겠네요, 그 시각. 네. 예, 그래도 승객들이 차분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다시 탑승을 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요. 그렇죠. 정전됐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도 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 되게 저는 마지막 통화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런 들었거든요. 생각할 정도로. 그거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예.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아무 방송 없고. 네. 정말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끝까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설릉역에서 벌어진 지하철 사고의 목격자입니다. 탑승객이었던 김광록 씨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가 왜 자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 한 분 연결을 해보죠.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개관연구위원 박흥수 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제 설릉역에서 뭐가 폭발한 걸까요? 예, 이게 전동차 위에는 여러 가지 그 전기 기구가 장착돼 있고요. 예. 이런 전기 기구들을 구분해주는 그 조련 장치로서 이 도자기 재질입니다. 애자가 그 세라믹 재질이라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왜 전봇대에 이렇게 전기선 여러 개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사처럼 동글동글하니 그렇죠. 도자기처럼 된 것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깨지기 쉬운 재질이죠. 그렇죠. 그게 폭발한 겁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 이 전동차 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폭파 충격에 이 애자들이 깨지면서 아마 그 애자가 폭발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5월의 금정역 사고와 같은 건가요 그러면? 예, 아마도 그 비슷한 경우로 추정되는데요. 이 금정역에서 사고 났던 것도 계기용 변압기라고 그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주변에 애자가 폭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기계 장치가 수명이 다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지난번 금정역에서 사고 났던 것도 19년 이상 된 기계였고요. 그래서 기계적 소명을 다한 장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체되지 못하고 낡은 채로 유지되다 보니까 폭파 사고가 계속 연이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된 거를 교체 안 했으면 그건 관리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여름도 아니고 설릉역 같은 경우는 지하고 금정역 같은 경우는 밤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폭염의 어떤 고온이 아닌 상황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기계적 마모도가 진행돼서 더 이상 변압기의 자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 그 부분이 거죠. 일단 큰 문제. 이런 곳이 곳곳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된 전동차들은 부품 역시 노후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이 전동차의 내구 연한도 없어지고 계속 정비해서 쓸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낡은 부품을 계속 그냥 쓰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형 전동차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변압기 자체를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 이건 또 예산상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변압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문제 첫 번째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났을 때 승객 대피 매뉴얼이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을 제대로 못 듣고 승객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광역전철망이라고 해서 지하철과 전동차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 안전 매뉴얼에 대한 어떤 공동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고 당시에만 잠깐 반짝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화 시키는데 이 사고 유형별 대처 내용 방식별로 매뉴얼을 더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세부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게 그게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안전 점검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 말만 하고 있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를 또 느낄 수 있는 사고였어요. 이번에는 그냥 폭발하고 연기 나고 끝났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화재라든지 제2차 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지하 공간 같은 데서 고압을 받았던 변압기가 폭발하게 되면 파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긴급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노후된 변압기에서 신속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뉴얼 정비도 시급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점검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철도정책개관연구위원이었습니다.